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 경매TV 안종현입니다. 이번 진행 중인 경매 물건입니다. 제목이 보니까 이것만 신경 쓰면 초대박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이 뭐냐니까 우리가 어떤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올린다 그러면 자기 자금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결과론적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딱 보니까 자기 자금은 한 푼도 투입이 안 된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모르시는 분들은 이 안종현이가 저 사람 사기친단 말이지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의문스러우신 분 계시면요, 이 본 영상물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사건은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에 소재하는 34평형 아파트입니다. 진주지원 2024경 8349 임의경매 사건이고 2차 매각 기일이 2021년 8월 12일입니다. 이 과연 실익이 있다 그러면 2차 매각 기일 날 입찰 참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매 정보지를 가미해서 말씀드리겠사오니 본 영상물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만 신경 쓰면 초대박 물건. 네, 근데 여기서 이 초대박이라는 것은요, 뭐 각자 어떤 개인차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봐가지고 100원 투자해가지고 200원, 300원 벌어야 된다 이거지. 예. 또 어떤 분들은 100원 투자해가지고 한 15원 벌면 된다 이거죠. 그건 개인차가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초대박 물건이라는 의미는 100원 투자해가지고 150원 내지 200원을 벌 수 있는 그런 물건. 그런 물건이 현재 2021년 7월 달이란 말이죠. 2021년 7월 현재 이 대한민국에서 그런 유형의 물건들이 있을까? 특히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만 신경 쓰면 이제 초대박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참고로 이 본 사건 같은 경우는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건입니다. 2024경 8349호 임의경매 사건이고요. 매각기일은 2021년 8월 12일 오전 10시 목요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건 소재지는요,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302에 소재하는 A1 파란채 아파트. 본건이 전체 15층에서 이제 4층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고,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매각기일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차 매각기일이 2021년 8월 12일이고요. 최저 매각 금액이 1억 4,080만 원 되어 있네요. 이 금액에 10%인 1,408만 원을 지참하셔가지고 이 물건에 입찰 참여하시는 분들은요, 2021년 8월 12일 날 진주 지원 경매 법정으로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유형의 물건인데 현재 경매 진행 중이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100원 투자해가지고 150원 내지 200원은 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경매 경자도 모르는 소위 경린이 분들은 말이죠, 아이고 안종현이 얼마 전 완전히 사기친다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고. 맞잖아요. 100원 투자해가지고 200원 버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없지. 없어요. 그런데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 이런 유형의 물건에 대해서는 제가 그전에 제 채널에서도 종종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뭐냐면요, 전세권 물건입니다. 전세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세권에 대해 가지고 나름대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시다 보면은, 예를 들자면요, 내가 서울에서 활동한다 이거죠. 근데 아이고 서울 수도권 쪽엔 이런 유형의 물건들이 잘 없어요. 근데 지방에는 이런 유형의 물건들이 있거든요. 돈이 된다면 나는 서울이니까 서울에만 활동한다 그런 법은 없지 않습니까? 돈이 된다 그러면 말이죠, 요즘 곧 교통편 좋지 않습니까? KTX 타고 씩 갔다 오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방 물건이다. 근데 저 물건 보니까 100원 투자해가 150원 벌겠다. 그럼 당연히 가시는 것이지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 보시니까 선순위를 해가지고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정땡땡이 법인입니다. 법인에서 임의경매 신청을 했거든요.
전세권자는 원칙은 뭐다? 전세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용익 물건입니다.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의 효력이 말이죠. 토지 및 건물 전부에 대해서 미쳐버린다더라 이랬을 적에는 전세권에 의해서 다이렉트로 전세 목적물을 어떻게? 임의경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경비 신청을 누가 했지? 그 정땡땡 법인에서 임의경비 신청하였고, 청구의 금액이, 전세 금액이 이분들이 1억 7,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청구액이 얼마? 당연히 1억 7,500만 원이 되겠지요. 그죠?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사건 같은 경우 보시니까, 이 감정 가격이 아니십니까? 여기 보시니까, 감정 가격이 1억 7,600만 원입니다. 근데, 아이고, 청구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세 금액이 1억 7,500만 원이잖아요. 그럼 뭐, 실질적으로 봐서 감정 가격이 현재도의 매매 금액으로서 1억 7,600 정도 거래를 한다 그러면요. 그래서 이런 유행의 물건 같은 경우 크게 어떤 투자에 따른 메리트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본사건 같은 경우에 2021년 7월입니다. 2021년 7월 달에 보니까 4층이 1억 8천만 원에 거래된 사례가 한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1년 4월 달에 요건 본건 12층입니다. 12층에 보니까 1억 9,300만 원에 거래된 사례가 하나 있고요. 또 그 3월 달에 보니까 1억 7천, 1억 8천 이런 식으로 거래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법원에서 평가한 감정 가격보다는 현재 매매 금액이 약간 상회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근본에 최저 매각 금액이 1억 4천만 80만 원이거든요. 1억 4천 80만 원이거든요. 이 금액에 이제 10%의 뭐 입찰 보증금을 준비해 가셔야 된다는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근데 내가 8월 12일 날 입찰 참여하셨어요. 해가지고 얼마? 내가 1억 5천만 원에 낙찰 받아버렸습니다. 이야, 근데 전세권자 정땡땡에서는 자기네들 전세권 설정 금액이 1억 7,5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아니, 1억 7,500만 원인데 1억 5천만 원에 낙찰됐다 그러면요. 경매 비용은 뭐 우리가 신경을 안 쓴다 치고 순수하게 이 전세권자가 1억 5천만 원을 배당 받아간다 그러면요. 이분들은 얼마 미배당입니까? 2,500만 원 미회수잖아요. 2,500만 원 이거 어떻게 낙찰자가 인수하나? 이거 인수 안 합니다. 왜 인수 안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결과론적으로 자 보십시오. 1억 5천만 원 낙찰받아가지고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을 정확하게 조사 분석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보니까 내가 전세 가격 조사해보니까 야 이거 한 1억 7천만 원이면 전세 놓겠다더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1억 5천만 원에 낙찰받아가지고 1억 7천만 원에 전세 놓고 빠져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세금 이런 것도 우리가 계산 안 합니다. 그럼 단순하게 1억 5천에 낙찰받았다, 1억 7천만 원 전세 나왔다 그러면 내 주머니에 얼마 플러스 2천만 원, 2천만 원의 어떤 수익이, 현금 수익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발생되면서 이 아파트 이게 누구 겁니까? 내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나아가서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길을 쓰고 막 팔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수익이 실현됐고, 내가 이 부동산 팔게 되면 또 양도소득세인지 뭔지 안에 버티고 앉아있기 때문에 그냥 놔둬야 봐가지고, 요즘 같은 경우는 임대차 3법에 의해 가지고 2021년 7월 현재입니다. 이 법이 나중에 또 바뀔지 모르겠죠. 그런데 현재 기준에 가지고는요, 임차인이 2년 살고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지 않습니까? 나 2년 더 살래? 그럼 더 살아! 라고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나서 그 임차인의 보증금 5% 상환해가지고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굳이 이걸 부동산 팔 필요도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크게 신경 쓰실 필요도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물건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전세 금액이 1억 7,500만 원인데 1억 5천만 원에 낙찰 받았다 이거죠. 그럼 나머지 2,500만 원을 왜 인수하지 않느냐 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요. 일단 여기 보시면은 전세권 해가지고 정땡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전입신고를 안 했습니다. 제가 저희 채널 다른 영상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세권을 설정을 하였는데 일반 개인이든 법인이든 간에 불문하고 전세 목적물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고요. 일반 법인도 전입신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직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법인 직원이 전입신고하면요. 그것도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입니다. 법인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법인의 직원이 전입신고하게 되면 법인은 뭐다? 법인의 직원이 전입신고한 그 다음 날부터 해서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건 같은 경우 이 법인에서 말이죠. 단지 전세권만 덜렁 설정했어요. 전입신고를 안 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전입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전입 날짜가 아니고요. 이 날짜가 뭐 전세권 설정한 날짜입니다.
여기 보시면 2017년 3월 7일이죠. 여기 보니 2017년 3월 7일이잖아요. 전세권 설정한 날짜예요. 전입 날짜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 건 같은 경우 전세권만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전세권에 기해 가지고 밑에 보시니까 전세권에 기해서 이제 임의경매 신청했잖아요. 그죠? 전세권에 기해서 전세권자가 임의경매 신청하였다 하더라 그러면 이러한 경우는요. 민사집행법 91조 제4항 단서 조항에 의하여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전세권 죽어요. 근데 그럼 나머지 예를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1억 5천만 원에 낙찰 받았다가 1억 7,500만 원의 전세 금액이다. 그 전세권자는 2,500만 원 못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 못 받은 2,500만 원에 대해 가지고 낙찰자한테 돌리도 라고 반환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뭐다? 정당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자면요. 이 물건 제가 낙찰 받았습니다. 그 법인에서 말이지 2,500만 원 또 빨리 줘야겠어. 안정현 씨. 그러면 내 주긴 줘야 되는데 어떤 근거로 내 당신들한테 2,500만 원 줘야 되느냐? 이분들이 전입신고 안 했지 않습니까? 안 했으면 임차권 이 권리 자체가 발생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1억 5천에 낙찰 받아가지고 1억 7,500만 원짜리 전세권 설정 금액인데 1억 5천에 낙찰 받아가 전세 시세가 만약에 1억 한 7천 된다면 1억 7천에 전세 놓고 빠져나와 버리면 된다 이거죠. 그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보니까 100원 투자해가지고 150원 내지 200원 벌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물건 중에 하나가 이런 전세권 물건이더라.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유형의 물건들이요. 서울 수도권 쪽에는 잘 없더라고요. 없는데, 지방에는 보니까 간혹 나옵니다. 현재 지금 제가, 법인이 전세권자인 경우인데요. 이분들이 법인이 직접 경매 신청한 그런 물건을 현재 제가 5개 내지 6개 가지고 있어요. 현재 진행 중인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저희 채널에서 계속 반복 중복이 되더라도 이거는 현재 진행 중인 물건이니까 우리가 경매 공부만 막 드립다 하면 뭐 할 겁니까? 그죠? 입찰해가 참여해서 낙찰 받아가지고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경매 물건에 대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제가 그 내용 자체가 중복이 되더라도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좋은 물건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린다는 것이지요.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니까 이게 매각 물건 명세서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매각 물건 명세서 보면요. 이때 옆에 보니까 점유자 해가지고요. 뭐 종합 건설 주식회사입니다. 이 사람들 경매 신청 채권자고요. 이 보증 금액이 아니고 전세 금액이죠. 1억 7,500만 원이고, 그 전세권 설정 날짜가 2017년 3월 7일이다.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고요.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도 이제 혹시 있잖아요. 전세권 설정했는데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법원에서 작성한 문건에 보니까 전입한 사람이 없다. 그거 믿고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 보십시오. 위에는 부동산 점유 관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본건이죠. 본건 전입 세대 열람 결과 내역 없음. 전입 신고하는 거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믿지 말자 이거지. 그럼 어떻게? 두 번째 밑에 보시면 이제 전입 세대 열람 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또 발급받아 보셔야 돼요. 본건에 보니까 신청 주소 해가지고요. 본건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 요 본건입니다. 진주시 문산읍에 소재하는 문산읍에 소재하는 아파트 102동 뭐 땡땡호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지요. 또 밑에 보시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어떻게 존재하지 않으면 나와 있습니다. 전입신고한 사람 없어요. 본건 경매 물건에 그럼 전세권 등기만 설정했구나. 그럼 마음 놓고 이제 여러분들이 임장 활동을 통하셔가지고 그 지역에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 찾아가세요. 가가지고 사장님 이거 내 낙찰 받아오면은 이거 내 사장님한테 전속으로 전세 드릴 테니까 이거 저 전세 그러면 얼마입니까? 이거 다 깨놓고 이야기해요. 그죠? 이게 경매가 진행 중이다 그러면요 그 지역에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사장님들 아니십니까?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괜히 초보들은 말이지 가서 찌삐찌삐 해가지고 뭐 이 동네 집값 얼마입니까? 평등 얼마입니까? 다 압니다.
그래서 아예 탁 깨놓고 사장님 이제 백이동 본권 4층이니까 4층에 뭐 34평형짜리 아파트 경매 나왔는데 그거 아시죠? 아유 여보 이거 제가 관심이 있어 입찰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제가 낙찰 받게 되면은 이거 이제 실거주가 아니고 전세를 놓을 목적이니까 전세 금액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셔가지고 이야기 안 해주면 또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마 이야기 해줄 걸요. 왜냐면 그분들한테 내가 당신한테 저 전세를 전속으로 주겠다 이거지. 다른 데 부동산 매물 안 내놓고 사장님 당신한테 전속으로 준다. 그러면 본인들이 전세 계약 체결하게 되면 중개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수수료가 발생되기 때문에 돈 마다할 사람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서 그래서 그 동네 분위기도 파악해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 신정된 임장이지 그냥 사장님 이 동네 집값 얼마예요? 아니면 또 사장 어딥니까 부동산 중개업소 문 열고 들어가기가 무서워. 그럼 어떡합니까? 간판에 전화번호 있잖아요. 그거 또 보고 바깥에서 얼마예요? 그거는 진정한 임장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 경매 투자해가지고요. 돈 못 벌어요. 돈 못 벌어. 오래 돈 까먹는다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부동산의 현재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 7월 달이라고 하면요. 현재 이거 34평형짜리가 얼마면은 사장님 사무실에서 매매 계약서상에 사인하겠습니까? 임대차 계약서상에 사인하겠습니까? 사인한 금액을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니까 이제 매매 금액이 나와 있네요. 매매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2021년 나와 있죠? 2021년 해가지고요. 면적은 84.8829 제곱미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사례가 이제 7월 달에 하나가 있고, 4월 달, 여기 국토교통부 사이트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이거 제가 뭐 조작 못 합니다. 합조작해서도 안 되고, 그죠? 예, 거래 금액이 보시니까 여기 1억 8천이잖아요. 이거 4층입니다. 밑에 보니까 1억 9,300에 12층입니다. 또 밑에 보시니까요. 1억 7천에 4층, 1억 8천에 9층. 예, 금액이 들쭉날쭉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 가셔가지고 아마도 이때 방향 따라가지고 뭐 남향이냐 동향이냐, 본건 같은 경우는 남향에 가깝더라고요. 근데 일단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본사건 전격입니다. 건물은 멋있죠, 그죠? 본건 이제 15층 중에서 이제 4층이니까 비교적 조금 저층이더라.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요. 위치를 보시게 되면요.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제 남해 고속도로입니다. 이게 지나가는 게 남해 고속도로예요. 남해 고속도로 여기 문산 IC에서 남쪽으로 요 본건이 있거든요. 본건이 있는데, 제가 문산 하니까 저도 한 10여 년 전에 이쪽 가본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요. 저희 아들내미가 공군 교육사령부에 입교할 적에 문산 IC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가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보니까 그 주변에 보니까 문산 업사무소가 있고 또 문산 초등학교가 소재해 있고 또 주변에 보니까 또 뭡니까 문산 코아루 아파트, 남문산역 뭐 1블록 아파트, 아파트 단지도 좀 있긴 있네요, 그죠?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일단 이제 본 사건 주변 상황을 전경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로드뷰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아파트 단지 안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왔는데요. 요게 백이동입니다. 현재 보시는 게 백이동인데 단지 안으로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여기에 백이동 안 나와 있습니까? 그죠? 백이동 해가지고 아마 출입은 이쪽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백이동. 네, 백이동 이제 3, 4, 5호 라인 이렇게 돼 있네요. 돼 있고 주차는 쥐상에 이제 주차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물건은요, 표현이 조금 뭐합니다만은 신경을 안 쓴다. 즉, 내가 투자한 금액 대비 그 이상의 어떤 수익이 발생되는 유형의 물건입니다. 그 전세권인데 이런 전세권 유형의 물건에 대해서 앞으로도 있으면은 여러분들에게 차근차근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진주지원이고요. 2020 타경 8349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매각기일은 2021년 8월 12일 오전 10시 목요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